안녕하세요. 마음챙김 채널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응원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삶의 지혜가 담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어제 아들이 전화도 없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까 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 아들이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와줘야 할지 지켜봐야 할지. 그 미묘한 순간의 고민 말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를 대할 때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평생 자녀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운 부모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서울의 한 가족 연구소에서 50명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장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기다림의 지혜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60대 어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추석에 딸이 혼자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고 표정이 어두웠죠.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 있니? 남편은? 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맛있는 음식만 차려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틀 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그날 아무것도 묻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 그때 너무 힘들어서 누가 뭐라도 했으면 울음을 참지 못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 역할도 변화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해결해주는 부모에서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부모로 말이죠. 하지만 이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부모의 과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마음을 얻는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도움보다 기다림이 더 큰 사랑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척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녀를 잘 압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느낌이 옵니다. 20년, 30년 함께 살아온 부모라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 예민한 감각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80이 넘은 어머니께서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요즘 표정이 어두워. 집에 오면 한숨만 쉬고 무슨 일 있냐고 자꾸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는데 눈빛이 영 아니야. 더 물어볼까? 그냥 둘까? 마음이 편치 않네. 이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이니까요. 우리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무슨 일 있지? 힘든가?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경계 침범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의도로 던진 질문이 오히려 상대방의 심리적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자녀가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일 때 부모의 질문은 의도와 관계없이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딸의 표정이 어두울 때 예전에는 바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화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모르는 척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만 차려주고 평소처럼 대했죠. 그랬더니 식사 후에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료와의 갈등에 대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모르는 척한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척한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녀의 감정에 침범하기보다 그 감정이 스스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내 속마음을 캐물을 때보다 조용히 지켜봐 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더 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예민해질수록 이성적인 사고 능력은 떨어지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언이나 질문보다 때로는 따뜻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그냥 두는 건 무책임한 것 같고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요. 사실 묻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결국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한 가족 상담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심리적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부모일수록 결국 더 깊은 대화를 나눌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건 나는 내게 관심이 없어 라는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라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이 침묵의 지혜를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돈 없는 척의 지혜입니다. 아들이 지난주에 전화해서 집을 옮기려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통장을 열었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도 노후 준비하느라 빠듯하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일주일 뒤 아들이 다시 전화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았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져 괜히 뿌듯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도움은 처음에는 큰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은 희미해지고 당연함으로 변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복되면 그 감정의 강도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큰 감사함을 느끼던 일도 여러 번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부모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의존의 패턴을 심어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자립심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재정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경제 교육은 작은 실패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한 배움이 없다면 진정한 성공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척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응원보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못 본 척의 지혜입니다. 결혼한 아들이 명절에 혼자 왔어요. 평소와 달리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두웠죠. 며느리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그냥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편하게 쉬게 해줬어요. 돌아가기 전에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고마워요. 제가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묻지 않아 줘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심지어 숨소리만 들어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건 20년, 30년 함께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특별한 감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지혜는 시작됩니다. 알아차렸다고 해서 모든 걸 말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어릴 땐 모든 걸 알려주고 도와주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사랑의 표현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노인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서 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 정말 지쳐서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자꾸 캐묻는 사람 앞에서는 더 입이 다물어지고 그저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열리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못 본 척의 지혜입니다. 나는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이 메시지를 침묵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명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그리고 못 본 척. 이 3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떤 말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는 먼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 이런 질문들은 자녀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말의 양보다 질이, 조언보다는 경청이 더 중요합니다. 조언은 자녀가 준비되었을 때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라고 물은 후에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를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미 집도 사고 승진도 했던데 라는 말은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결과와 상관없이 너의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은 자녀의 내적 동기를 키워줍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나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로부터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한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때로는 말하지 않는 여백을, 때로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때로는 혼자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분명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하기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녀의 따뜻한 전화 한 통, 포근한 눈빛 하나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가려지고 감정이 앞서면 진심이 묻힙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가장 따뜻한 표현은 때론 말이 아니라 조용한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마음챙김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챙김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